맨유전에서 토트넘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전술적으로 여러 부분 살펴봤는데요. 특히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가 브랜트포드전과 달리 활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공격 전술 속에서도 볼을 못 받은 이유도 전해드렸죠. 어제는 토트넘 허리의 중심축이 돼버린 비수마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바로 토트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맨유전 NG의 전술에서 핵심으로 활약한 수비진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무실점을 기록한 비카리오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새 분석 영상 업로드 횟수가 잦아지면서 영상 작업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일단 토트넘 수비진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다이어를 완벽히 쳐냈다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수비 축구를 했음에도 무려 63실점을 했습니다. 강등권 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실점률이었죠. 특히 다이어가 3백의 중심으로 수비진을 진두지휘함으로써 토트넘은 EPL 팀들의 보기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무리뉴, 콘테 등 나름 경험 많은 명장이라는 감독들이 토트넘에 왔지만 다이어를 쳐내지 않은 것은 팬들에게 큰 의문점만 남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포스테코글루가 해낸 것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다이어가 아직까지도 토트넘에 살아남으면서 계속 선발 출전을 해왔다는 게 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도한 테스트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는 지난 8월 9일날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는데요. 제목이 NG 감독이 토트넘 억제기를 검거했다 였습니다. 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어였고 다이어는 바르셀로나의 친선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가진 실력에 대한 미천을 드러내며 토트넘 4실점에 전부 관여했죠. NG 감독에게 제대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한 셈입니다. 아마 NG 감독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이어의 상태가 더 심각해서 놀랐을 겁니다. 외신들이 다이어가 자신의 전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실제로 써보니 더 재앙이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바르셀로나라는 강팀을 상대로 다이어를 테스트해본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전들에게는 휴식을 부여하고 다이어는 테스트해본 건 참 비범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의 실력을 실제로 눈으로 지켜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막전 브랜트포드전은 물론이고 맨유전까지 다이어를 전력 외의 선수로 분류했죠. 어떻게든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 뛰고 싶다던 다이어도 포기한 듯 내년에 FA 자유계약으로 떠나겠다고 애쓰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진이 달라진 이유 살펴봅시다. 일단 토트넘 센터백과 골키퍼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축구의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G의 축구에서 수비진과 골키퍼는 빌드업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는데요. 다행히도 로메로와 반더벤의 센터백 듀오가 이 전술에 굉장히 잘 적응했습니다. 때문에 맨유전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기존에 토트넘의 다이어 산체스에게 이 빌드업의 축을 맡겼다면 포스테코글루는 센터백들에게 빌드업 능력은 물론이고 빠른 스피드를 통한 수비 커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와 반더벤은 그 장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도 예외는 아닌데요.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비카리오는 맨유전에서 자신을 영입한 이유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빌드업을 갖춘 골키퍼의 능력을 뽐내며 센터백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죠. 로메로, 반더벤과 삼각형을 이루면서 NG 빌드업 전술을 운영했습니다. 맨유전 토트넘의 패스맵을 살펴보시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을 진행할 때 극단적인 2-3-5 포메이션을 만든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백 2명을 남기고 모든 선수들을 공격 진영에 보내는데요. 인버티드 윙백 전술을 쓰기 때문에 윙백들마저도 올라가 비수마 양쪽에서 미드필더처럼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 이 3명이 남게 되죠. 이들이 빌드업에서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큰 낭패가 되기에 빌드업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점을 간파한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토트넘을 초반 공략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맨유의 선수들을 가운데로 모이게 하며 압박을 넣는 모습이 보이시죠? 때문에 토트넘이 초반에 불안했던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험 많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자신의 전술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드필더와 윙어들을 터치라인 끝까지 내려오게 만들면서 볼을 받게 했습니다. 좌우로 넓게 퍼지면서 생긴 공간에 센터백들이 패스 줄기를 이어주며 빌드업을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토트넘과 맨유의 수비 빌드업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토트넘이 맨유의 골키퍼 오나나와 바란, 리사마의 터치 횟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해버립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는 맨유전 55번의 볼터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팀 맨유의 센터백 바란이 기록한 56회의 볼터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맨유의 센터백과 골키퍼 중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선수가 바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죠. 게다가 로메로는 91회의 터치, 반더벤은 68회의 터치, 빌드업에서 압살하는 수치입니다. 자신들을 제외하고 모두 공격에 참여한 토트넘 선수들을 위해서 이 3명의 선수가 많은 터치를 가져가준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즌 토트넘과 가장 달라진 수비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로메로가 맨유전에서 선보인 능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맨유전 볼의 전진 패스와 운반에 관한 통계를 보시죠. 로메로가 양팀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전진 패스는 물론이고 직접 볼을 운반해 나가면서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브랜드포드전에서는 비수마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통계입니다. 로메로가 이렇게 전진하며 능력을 뽐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메로의 옆에 다이어가 아닌 준족의 스피드 반더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로메로는 자신을 받쳐줄 파트너가 있다면 공격적인 빌드업 역량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클린시트를 만들어준 비카리오 골키퍼에 대한 활약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맨유전에서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에 반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비카리오 골키퍼는 무려 6번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무실점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XG/OT 값과 대비되는 능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Expected Goals on Target 이라는 용어로 유효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값입니다. 골키퍼는 이 기대 득점값보다 낮은 실점을 기록할수록 좋은 선방을 해냈다고 볼 수 있죠. 맨유전 XGOT 값은 1.46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맨유전에서 비카리오는 한 골 이상은 실점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비카리오는 무실점으로 맨유를 막아냈고 이는 토트넘 선수들이 공격 축구를 하는데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했을 겁니다. 반면에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의 XGOT 값은 1.77이었습니다. 2골이 안 되는 값이었지만 2골을 실점했으니 기대값보다 높은 실점률을 기록한 것이죠. 때문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오나나 골키퍼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토트넘의 클린시트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비밀은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 있는데요. 토트넘이 브랜드포드전보다 맨유전에서 수비 라인이 낮았습니다. 브랜드포드가 극단적인 5백을 들고 나와 점유율을 포기하고 역습 전술에 몰두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무려 7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도 상당히 높게 형성했죠. 개막전과 맨유전 패스맵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센터백 수비 라인이 한층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윙백인 우도기와 포로를 수비진에 묶어 분석해드리지 않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상 인버티드 윙백으로 미드필더처럼 쓰며 적극 침투를 시키는 NG의 전술이기에 특별히 이번 영상에선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분석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축구영이었습니다.